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의 시장 전략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은 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도 지난주 좀 주춤거렸다가 다시 가는 분위기죠. 다시 리스크 온 분위기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고공행진은 아니고요. 그런가요? 옆으로 횡보해서 조정들었던 부분을 다시 우상향된 부분을 채워주는 이 정도가 맞죠. 추세선은 아직 돌파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올랐는데도요. 왜냐하면 주가는 옆으로 가면서 캔들을 만들잖아요. 그럼 추세선도 우상향으로 이렇게 트기 때문에 약간 높이가 달라지죠. 그런 부분을 보면 아직 추세선 돌파가 안 되는데 미국장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재료 아니면 쓰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증가했는데도 전혀 반영을 안 했었고요. 오히려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백신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참 대단한 시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트럼프가 재선 전까지 과거 데이터를 보면 재선 3개월 동안 그러니까 대선 3개월 동안 주가가 상승을 하면 집권당이 다시 집권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좀 강한 시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죠. 잭슨홀 미팅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이 잭슨홀 미팅이 통화정책의 변화를 줄 때도 많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전에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변화는 아마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요 근래 FOMC 의사록이나 이런 걸 보면 연준이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잭슨홀 미팅이 시장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잭슨홀 미팅을 좀 바라보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미국장에 올라온 진짜 이슈를 아셔야 돼요. 애플이나 테슬라의 액면 분할, 이게 굉장히 컸죠.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다우에도 있고 나스닥에도 있고 S&P에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상승할 때는 혼자서 5.5% 올라가지고 시장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400조 정도 되죠. 우리나라 전체 시총보다 더 크죠. 삼성전자가 지금 330조니까 그 큰 회사가 5%로 오르니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다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다. 근데 과거 삼성전자 액면 분할하고 주가가 빠졌던 기억이 있다면 액면 분할이 되면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죠. 자, 기술적으로 보면은 가위치기에 그대로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후행치사 한번 그어봤더니 아직 딱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공간이 조금 남아 있죠. 남아 있는데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추세선을 그어놓은 안에 갇혀 있는 거는 맞다. 그 갇혀 있는 게 벌써 거의 2주가 됐고요. 보통 3주 정도 되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2주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보면은 미국장이 오른 것 같죠. 굉장히 강세처럼 보이지만 차트상으로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다만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변동이 굉장히 큰 건 사실이다 정도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가위치기 쳐놨는데 추세선은 그대로 그 안에 갇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올랐다가 음봉 맞고 또 밀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시면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애플의 영향이 굉장히 컸었다라는 거. 액면 분할 이슈가 시장을 끌어올린 거고 그게 다우도 끌어올린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냥 여전히 뷰는 변함이 없습니다. 리스크 관리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닷컴 버블 때와 지금 현재의 모습이 같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추세선 돌파하고 백신이 나오는지가 중요하지 백신이 될 것 같이 얘기하는 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미국에서는 3만 5천 명 정도 확진자가 나와요. 지난 5만 명에서 줄었죠. 줄었지만 3만 5천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직도 방역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 보는다면 지금 미국 시장이 계속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매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9월 15일 날 공매도 금지가 일단 마무리되고 연장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시장에서는 연장을 6개월 해야 한다. 아니다. 팽배하지만 분위기상으로 연장이죠. 근데 그 연장 안에서도 전면 연장이냐 쪼개기 연장이냐 두 개로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쪼개기 하는 게 안 좋죠. 그냥 전면 금지하는 게 맞죠. 왜냐면 쪼개기를 하게 되면 대형주 위주로 하는 일이 없죠. 개미들을 살려줘야 되니까. 그럼 대형주가 주가를 깨먹으면
개별적으로 못 갑니다. 그냥 같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쪼개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3의 방법은 차라리 금지를 할 거면 다 금지하는 게 맞다. 근데 지금 이게 시장에 나온 것은 제3의 방법이 시장에서 먹힐까 하고 아마 뉴스를 내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또 아셔야 돼요. 공매도가 할 거라면 개인한테도 그 기회를 좀 주면 시장에 좀 순화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한테는 기회를 주질 않겠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공매도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른 시간에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공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유동성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공매도 줬던 물량 종목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쇼커버링 올라가고 주가를 막 땡겨버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공매도가 주가를 누르는 역할도 했지만 주가를 튀게도 한다는 거죠. 근데 공매도가 지금 6개월이 됐는데 만약에 6개월 또 연장돼갖고 1년이 됐어요. 근데 혹시라도 악자가 더 주가가 밀렸어요. 그러면 다음엔 주가 못 끌어올립니다. L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매도가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 게 시장이 유리하지만 전체적 상으로 본다면 좀 꼭 그렇다고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장을 리딩하는 누군가는 굉장히 딜레마죠. 그러나 만약에 현재 상태 지수를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고 있다면 완전 금지가 맞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겁니다. 첫 번째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슈는 시장에 많이 먹혔겠지만 두 번째 이슈는 첫 번째 이슈보다 얼마나 먹힐까? 이게 이제 의문점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먹힙니다. 근데 두 번째에서는 약간 그게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캐치해서 매매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에 더 공격적 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다르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시장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국내 시장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 근래 주가가 2458포인트에서 쭉 빼가지고 한 200포인트 빼지니까 와 저점이다 생각하고 이제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동학 개미들이 많이 샀죠.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이슈가 이렇게 나옵니다. 유독 크게 하락한 국내 주인데 지금은 두 번째 매수 유효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냥 차라리 그냥 여기서 저는 리스크 관리에 더 치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그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정말 미국 대선을 목적으로 상승한다면 2개월밖에 없는 거예요.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이 2개월밖에 없습니다. 그럼 2개월 동안 얼마나 수익이 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가파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1000포인트를 올랐습니다. 1000포인트를. 1000포인트 오르는데 딱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 이건 굉장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거 사례는 27개월의 최저 기간입니다. 그 최저 기간 동안 올라와서 상당 기간 횡보하면서 파동을 주면서 움직이고 더 고점을 가든가 저점을 가든가 이렇게 해서 시장에 방선하는데 한 번에 올랐다면 한 번에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시장이 펀더멘털적으로나 실물 경기에 전혀 맞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 마이너스 1%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식을 공격적 매매를 하는 게 올바를까에 대한 의문점을 한번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좀 보면 제가 지난번에 선 하나 그어놨잖아요. 여기서 저스타에 다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가다가 맞고 딱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왔고 오일선을 딱 타니까 사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저도. 근데 여기서 이제 오일선 타고 가면 갈 수 있는 공간 또 이 연장선 이 어디겠죠? 근데 그 사이에 미국이 대선이 이제 2개월 남았으니까 돌파하고 막 쭉쭉 뻗어서 2740 정도까지 가면 좋겠는데 지금 신용도 16조가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빠르게 우리나라는 많이 빠졌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여기서 우리나라만 한 10%를 갔어요. 여기서. 그걸 되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키높이를 맞춘 거라고 판단하는 게 맞지. 우리만 빠져서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잘못된 해석일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마 사시고 싶을 것 같아요. 유동성이 많아서. 그러나 리스크 관리를 해보시는 게 더 현명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리스크 관리를 하다가 만약에 이번에 빠진 만큼 더 빠진다면 모를까 그 전에는 좀 관심권에서 조금 벗어나서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는 게 더 현명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님의 시각 들었고요. 지수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 1% 올랐습니다. 2353이고요.
코스닥은 더 강하죠. 1.7% 오르면서 830선까지 회복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오늘은 개인들이 또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흐름들이죠. 예, 시장 공감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끝까지 잘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